네, 글로벌 전략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성금요일 휴장 이후에 개장을 했는데 급락으로 3대 지수가 마감을 했죠. 3대 지수 모두 다 2%대 하락을 나타냈는데 오늘의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떨까?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플러스권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 선정되고 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윤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 속에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어디까지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패배자의 파월,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투자자들만 답답한데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Prices are coming down, not going up. Only the fake news says they're going up. The only thing that's even are interest rates.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And going off of my colleague's question, do you think firing Jay Powell is an option now in a way that it wasn't before? The president and his team will continue to study on that. But what exactly? 네, 파월의 해임 위협까지 걱정거리가 더 늘었는데요. 네, 안팎으로 싸우고 있는 건데요. 안쪽에서는 그 금리 내리라고 패드를 압력하는 거고 밖에서는 중국인데 어느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안팎으로 싸운다. 네. 자기가 탄핵되기 전에는 뭔가 승부를 내야 되는데 중국을 굴복시키든 파월을 굴복시키든 안 되면은 일단 걔네들의 핑계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확실해진다면은.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그 의지를 관철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해임 관련해서는요, 여태까지 해임을 해본 적이 없죠. 대통령이 해임을 한 건 없어요. 근데 해임을 시도한 적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도 바로 7년 전에 그렇게 시도했었고, 그래서 그만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지만은 못한다는 것이 못한다고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했던 거고, 시도를 하면 정신없다는 게 알기 때문에 안 했던 거죠, 상식적으로. 비상식이 통하는 세대의 뉴노멀이기 때문에 시도할 수는 있다. 한정은 없지만은 비상식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과거에 7년 전에 2018년에도 파월을 해임하려고 시도했었어요. 그 당시 주가가 얼마 빠진지 아세요? 그 소식이 나오는 날 2% 빠졌고요. 네. 일주일 동안 한 7% 정도, 맞습니다. 이틀 동안, 일주일 동안에 한 7%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2018년 12월이에요.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어제부터 해서. 이것이 빨리 해임권을 철회하거나 해임하겠다는 의지를 되돌리지 않으면은 미국은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전 저점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이 빠져나가겠죠. 달러 약세가 됐고 다시.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이고 한국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러면 실제 해임이 될 것이냐면, 해임을 하더라도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마 연준이가. 그럼 그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6개월 1년 걸립니다. 파월이 임기가 내년 5월이거든요. 세월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해임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해임하겠다는 의지를 철회하지 않은 한 7년 전 2018년처럼 한 7%에서 8%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미국장을 위해서는 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장은 아마 아웃퍼폼 할 것은 거의 100% 확실합니다. 밖으로는 중국과 안으로는 파월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느냐? 실제로는 해임에 대한 경험은 없고요. 그리고 해임에 대한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에 지난 2018년의 12월에는 주간으로 한 7%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뉴욕 증시는 전저점을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증시의 아웃퍼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100%죠.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일파만파돼서 해임을 하고 해서 진짜 미국이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되면 딴 나라도 빠질 겁니다. 시간차를 두고. 그런데 일단 당장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에 도망가겠어요? 금을 살 것이냐 물 것이냐. 오늘 금도 중요한데 금과 다른 나라의 아웃퍼폼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오늘 2% 3%가 아니고 향후 4% 5% 해가지고 이 해임 이슈가 계속 이슈가 되고, 중국에서는 픽업 더 폰 전화 안 걸고 그러면 전고점 전저점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미국은 전저점까지 안 깨지면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더블 딥, 이른바 더블 딥 하고 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동안, 그 며칠이가 됐든 한 주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나라는 아웃퍼폼 할 것은 거의 맹명백백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거고요. 미국이 만약 한 7% 빠지면 다른 나라는 2, 3% 빠지고 말겠죠.
그런데 어느 분기점, 미국이 만약에 4,800, 700 이렇게 가서 회원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나라도 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까지는 아직은 다른 나라가 아웃퍼폼하고 한국이 그 중에 원 오브 댐 아웃스탠딩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비상시기 통화는 뉴노멀스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도발은 뭐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제 계속 좀 대응에 대한 상황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앞으로의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상황 시나리오를 좀 더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이 항복을 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채권이 다시 오늘도 잠깐 올라가는데 다시 지난번처럼 4.7 이렇게 가면은 그럼 4,900까지 다시 다 트라이 할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변심을 하면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가는데 한번 훼손된 신뢰가 빨리 돌아오기 어렵고요. 아까 앞전에 그 앵커님하고 앞에 출연자님께서 엔비디아에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자생력을 더 키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빠졌다고 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빠지는 거는 중국하고의 경쟁입니다.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장이 다시 올라온다는 데도 아마도 전 고점에서 약간, 그러니까 과거 10년 평균이라든지 그거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밸류에이션, 예를 들어 21배, 이렇게 해서 5,600, 700을 빨리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을 굳이 하신다면은 새롭게 하시는 분은 월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방어주적인 거를 일부 내지는 상당 부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은 미국 시장에서 버티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트럼프가 월마트 포함해서 유통업체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관세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분들 달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금리 인플레를 둔화시키기 위한 그 친구들한테 압력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추이도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테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테크를 한다면은 중국의 테크, 그러니까 홍콩에 상대는 중국 테크라든지 차라리 한국 주식 중에서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살 수는 있는데 네. 절대적인 주가적인 레벨은 만만치 않고 미국의 테크 주식은 지금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올라오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의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미국의 테크주는 아마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도 받기 시작했는데 단기간에 잡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방어적인 네. 포트폴리오도 같이 좀 세워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한국은 조금 더 나을까요? 자, 관세 영향이 지속될 것을 보면서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2025년 GDP 성장률을 1%로 낮췄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바라보는 좀 전망, 한국 주식과 같이 연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주식에 대한 가장 큰 번점은 우리나라 성장을 하느냐는 건데 최악은 해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1%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1% 가까운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것이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후해서 얼마만큼 규모가 되느냐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20조 정도만 하면은 0.3%포인트의 경제 성장률 로스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실제 1%보다는 1.2나 1.3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 이러냐고도 미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미국보다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1% 이하로 되면은 1% 갖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다고 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최악에서 벗어나는 1% 0.9% 하다가 1.3%면 그거 갖고 환율이 찌끔찌끔해서 1,400 정도만 터치라면은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서학이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외국에서도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은 아마도 2,300 때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바닥은 상당히 단단히 좀 견조하게 지킬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업사이드는 우리가 어닝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해서 어닝 예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EPS를 100% 신뢰 못하기 때문에 PER로 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여전히 PBR로 해서 0.9배면은 2,600대.
예. 이 정도까지 또는 진짜 수경 예산이 좋고 새로운 정부가 상법을 추진한다면 그때는 2,700을 바라볼 수 있다. 근데 거기까지가 언제일지는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여파에 수출도 꺾였습니다. 반도체는 나홀로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미국의 빅테크보다는 차라리 국내의 반도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반도체와 함께 주목해볼 종목과 또 섹터 전략 세워주시죠. 종목은 여전히 저는 화장품, 그 다음에 변압기, 방산 정도입니다. 반도체가 아직은 중립 이상으로 놓치는 어려운 거는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지 굳이 반도체를 먼저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그래도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여전히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EPS 곱하기 6배 이하일 때는 아직은 접근할 수 있고요. 애널리스트 EPS보다 한 15%를 할인을 하더라도 3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18만 원 정도 이하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하이닉스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장품, 변압기, 방산, 조선, 반도체 등 주목 필요성, 예,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 전략들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